겨울에도 맨발로 걸을 수 있다.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걷나요?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걷습니다. 겨울에도 맨발로 걷습니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맨발로 눈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며 걷기 훈련처럼 걷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걷는 날이 찾아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눈 위를 걸으면 동상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발로 걸었지만 동상에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몸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봄부터 꾸준히 맨발 걷기를 실천한 사람이라면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에 맨발로 맨 땅을 걷는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인맥과 동맥, 십이경락이 있습니다. 인맥은 몸의 가슴에서 회음 쪽으로, 동맥은 꼬리뼈에서 백회 쪽으로 기가 통합니다. 인맥은 임무를 수행하고 동맥은 몸에서 감독의 역할을 합니다. 경락은 우리 몸에서 기혈이 순행하는 통로를 말하며 십이경락이 있습니다. 인맥과 동맥이 잘 통하고 십이경락이 잘 흐르면 건강한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인맥이 막히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올라가 가슴을 치는데 생존 본능이 작동하여 인맥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충격을 받은 등장인물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맥이 막히면 뒷목이 뻣뻣해져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글을 읽을 때 맥락이 맞다 안 맞다 하는 말도 우리 몸의 맥과 경락에서 나왔습니다. 앞뒤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사건이 인과관계에 맞게 전개될 때 맥락에 맞다고 합니다. 이처럼 맥과 경락은 막힘이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좋습니다. 평소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인맥과 동맥도 막힘이 없고 십이경락의 흐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한 사람은 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 맨발 걷기는 여름보다 인맥과 동맥과 경락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 땅보다 겨울 땅에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 맨발 걷기의 묘미를 아는 사람은 겨울을 또 기다립니다. 겨울 맨발 걷기로 정전기를 배출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겨울만 되면 정전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맨발 걷기로 정전기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도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고 나서는 겨울철에 차문을 열 때 정전기 때문에 놀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름에는 체내 정전기가 땀을 통해 배출됩니다.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고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정전기가 쉽게 쌓입니다. 체내 정전기가 쌓이면 방전이 되는데 몸속에서 방전이 일어나면 자연에서의 벼락처럼 질병을 일으킵니다. 뇌나 심장에서 체내 방전이 일어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름보다 겨울에 쓰러지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속의 정전기를 배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득이 오래 누워있거나 긴 시간 실내에서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도 틈틈이 밖으로 나가 자연을 접해야 합니다. 발바닥이 차갑다가 따뜻해지는 신비의 체험입니다.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하는 맨발학교 정기 모임에 처음 참석한 회원이 첫 발을 내디디고 발이 시리다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겨울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별 어려움이 없을 날씨였지만 초보자에게는 당연히 땅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동상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주변의 도움과 격려에 힘입어 어렵게 1시간을 걷고 난 그 회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발이 별로 시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차가워서 못 걸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금 따뜻해진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발바닥이 더 차갑고 꽁꽁 얼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발가락과 발바닥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겨울 맨발 걷기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차가워서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만큼 시린 발이 어떤 사람은 20분 만에 또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날 땅의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사람도 컨디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흙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도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3년 정도는 해야
자신의 몸으로 이해한 맨발 걷기를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맨발 걷기의 장점을 정보로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됩니다. 반드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끝나고 나서 찬물로 씻어야 합니다. 덥다 싶을 정도의 보온성이 뛰어난 내복에 방한용 겉옷을 잘 챙겨 입어야 합니다. 장갑, 귀마개, 목도리 등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발만 맨발이어야 합니다. 양말을 신고 발바닥에 구멍을 내어 걸어도 좋습니다. 초보자는 가급적 햇빛이 있는 낮에 하세요. 오랜 기간 맨발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은 땅이 차가운 아침 저녁에도 맨발 걷기가 가능합니다. 저는 낮에는 학교에서 강의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최근 10년 동안 추운 날이라도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겨울 맨발 걷기 후에는 반드시 찬물로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물이 미지근하게 느껴집니다. 차가워진 발을 바로 따뜻한 물로 씻으면 몸의 자연스러움이 깨져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찬물로 발을 씻고 30분이나 1시간쯤 지나면 발 온도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따뜻한 물로 씻거나 샤워를 해도 됩니다. 잠수를 하는 사람들이 물 위로 천천히 올라와야 잠수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겨울에 맨발 걷기를 하면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 맨발 걷기의 지혜를 익혀 안전하게 실천하면 겨울 맨발 걷기의 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택한 교수님의 맨발 혁명이라는 책에서 겨울에도 맨발로 걸을 수 있다 파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인맥과 동맥, 십이경락이 있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맥락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도 우리 몸의 맥과 경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는 맥락을 잘 흐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전기를 배출하는 부분에도 적어 놓았습니다. 여름에는 체내 정전기가 땀을 통해 배출이 되지만 겨울에 뇌나 심장에서 체내 방전이 일어나면 여름보다 겨울에 쓰러지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래 누워있거나 긴 시간 실내에서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도 틈틈이 밖으로 나가 자연과 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맨발 걷기, 겨울 맨발길을 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발이 아프고 시립니다. 아플 정도로 시린 날이 있습니다. 온도가 많이 떨어진.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발이 덜 시려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좀 따뜻한 느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또 잠깐 시리다가 또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럴만 하네. 겨울 맨발 걷기의 매력에 점점점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하십니다. 끝나고 나서 찬물로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물로 발을 씻고 30분이나 1시간쯤 되면 발 온도가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잠수를 하는 사람들이 잠수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서히 천천히 물 위로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맨발 혁명책에 있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부제목인데요. 내가 내 몸의 주치의이고 내 마음의 주치의이다. 맨발 걷기가 몸과 마음을 살린다. 맨발 혁명에서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한TV였습니다.